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거를 제외하고도 쇄신에 할 만합니까 그럼? 진정한 쇄신의 방법은 제가 불출마 회견 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전원 불출마와 당 해체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 가야지 쇄신을 할 만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 해체 수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재통합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혁신, 개혁 그리고 지금 뭐 변형 모임뿐만 아니라 보수재 세력이 다 함께 새로 모이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려면 그 정도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의원님을 비롯해서 쇄신파로 불리기도 하고 복당파로 불리게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쇄신파, 복당파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무슨 파라고 네. 불리울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뭐 그런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서요.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냥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무슨 파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제안, 발상을 황교안 대표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대받아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대목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의 이 보수 통합 방법론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헤쳐 모여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는 그 통합론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갈리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골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자는 건가요? 통합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님의 최근에 언급도 있었고요. 또 변혁에서 변혁 대표에서는 막 물러나셨지만은 유승민 대표가 제시했던 통합의 3원칙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반복해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에 있어서는 황 대표의 의중이 방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그 거부하는 그런 뜻을 아직 표시한 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좀 전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이게 해체 모여 수준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하는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제안을 저는 방법론이 어떻게 다르는지 궁금해서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그 이유는 저도 궁금한데요. 변혁 측에서 제시했던 통합의 3원칙에서 세 번째 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방법론 중에 하나죠. 네. 네. 그 3원칙에 대해서 황 대표도 동의한다고 반복해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직 그 대목을 거부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최근에 당 운영에 있어서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의아한 대목들이 한두 군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3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해체 모여 수준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그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 가령 노영훈 원내대표의 이 임기 연장 문제를 권한이 전혀 없는 최고위에서 결정을 사실상 해버린 이거는 국가로 치면 헌법을 무시한 거고요. 정당의 존립 기관인 당헌을 무시한 것인데 이게 가령 이런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을 더 안 드리겠다고 했지만은 당직 교체에 관한 이 방식이라든가 보면 통합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구조 속으로 들어오도록 더 개방적이고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의지가 계속적으로 관찰이 돼야 될 것인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이 의사결정의 방향이 개방적이고 확장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더 권력 권한이 이제 집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속칭 친황 체제, 황교안 체제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 아닌가. 이거는 정반대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표시하거나 이런 현재 지도 체제에서 어떤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읽힐 때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읽힐 대목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구상은 본인이 강하게 당을 틀어지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 없이 이렇게 개방형 오픈 플랫폼으로 갈 뜻이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다만 이제 통합에 있어서는 예. 1인 리더십 강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든 이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1인 리더십이 강화된 상태에서 통합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의 물꼬가 더 잘 트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떤 예단하고 보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당내의 그동안의 오랜 전통이 지켜져 왔던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좀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통합이라는 게 이제 혼란스럽게 말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합의 혼란을 빨리 교통 정리한다면 그것도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뭡니까? 결국 공천권 문제인가요? 누가 공천권을 질 것인가? 만약에 한쪽에서 공천권을 쥐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공간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겁니까? 저는 이 갈등의 본질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양쪽 모두가 하는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그냥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건가? 아니면 다 해쳐모여서 다 대등한 오픈된 플랫폼에서 가자는 건가? 그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인지 사실 갈등의 핵심이 뭔가? 그 대목이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지도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그렇게 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뭐 섣부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군요, 서로. 그런 거죠? 그 의중이? 갈등의 이유를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는 건데 네. 왜 싸우느냐? 다 통합을 하긴 한다면서 요 질문이거든요. 뭐 저는 지금의 문제의 근본 중에 하나가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정당이고 이전에는 어떠한 원칙과 관행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현재 각 당직이나 또는 당 사무처의 각 조직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부가 너무 거침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단시간에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판단을 이제 당 대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당의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대표도 판단한 거다 이런 말씀을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당의 조직국은 시도당을 통해서 각 당협까지 이르는 지방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무이. 합법화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불법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 주고받으면서 악어와 악어 사이의 이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검찰은 계속 이렇게 이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사육하고 길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기사 계속 줄게. 그럼 넌 잘 먹고 살 수 있어. 넌 단독 기사 쓸 수 있어. 넌 출세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심지어 오늘의 기자상도 받을 수 있어. 넌 그리고 검찰하고 같이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넌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론들은 그래 그럼 나는 제대로 된 기자가 되는 거야? 나 성공하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이러면서 검찰이 그 사육한 대로 기사를 막 전달해주고 우리는 검찰발 기사를 팩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일방적인 기사를 마치 팩트처럼 받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왜 JTBC가 이렇게 검찰발 뉴스가 많은가?
어떤 언론사보다도 많잖아요. 근데 JTBC 뉴스는 철판일률적으로 검찰의 시각에서 보거든요. 특히 그 앵커의 그 스크립을 일을 잘 보시면은 모든 시각이요 검찰 위주예요. 검찰의 시각에서 다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JTBC나 손석희가 교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얼굴을 딱 빼놓고 이 JTBC의 스크립만 보세요. 뉴스룸 전부 자한당 위주의 기사예요. 자한당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언어는 중립적인 거 쓰지만 제가 그 트릭을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JTBC. 그냥 그러면서 손석희의 본질에 대해서 소름이 끼친다. 토 나온다. 토 쏠려. 너무 많은 에너지를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야. 왜? 검찰이 그런 식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검찰이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면 본인이 거기서 또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굳건해지고 심지어 이제 기자들도 검찰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언론사 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좀 봐주라고. 이렇게 하면 검찰은 자기의 기소권을 활용해서 불기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게 끈끈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취재도 할 필요 없어.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가 되고 그 검찰 기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법조 출입 기자를 해서 그것도 걔네들이 서로 뽑아가지고 뽑혀야 돼. 민중의 소리 기자 같은 그런 진보 언론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PD 그 김재영 PD가 가서 질문 한번 했다가 진짜 분위기 싸해지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발 기사가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알릴로의 고래는 알고 있다. 네, 도대체 고래는 언제 나오는 거야? 고래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네, 진짜 이 세 사람의 콜라보가 아주 대박이었는데 특히 이제 황운하 청장이 계속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언론들이 이 황운하 청장의 얘기를 받아듣지를 않아요. 오로지 검찰발 뉴스만 계속 그냥 진짜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틀어대고 있는 거지. 근데 황운하 청장이 계속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이 프레임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첫 번째, 그 첩보를 받은 시점. 그리고 자기가 첩보를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은 김기현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김기현 주변에 대한 내용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울산경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울산경찰청은 당연히 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이 업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명이 있었다? 9번을 보고했다? 이게 이례적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통상적인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껴 맞춘다는 건 거의 관계에 가깝다는 거지. 그리고 이 김기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자기한테 고마워야 된다고. 이거야말로 진짜 배은방득이라고. 왜? 김기현이 사실은 정치자금 부분에서는 몸통에 가까운데 이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참고인으로 전환하고 심지어 수사도 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해준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수사 상황을 보면 고마워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되게 수사를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절제된 방법으로 했는데 껌껌이 검사들이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다 반려하면서 제대로 사건도 하지 못했고 그걸 보면서 검찰이 불기소를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계속 경찰로서 수사를 해서 도저히 이거는 기소 의견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한당이나 얘네들은 지금 국정조사를 해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하면서 무슨 헌법소원을 한다 난리를 치고 언론이 이걸 받아주면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정말 자신이 있으면 저는 김기현이나 자한당은 빨리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지 않으면, 본인이 억울하면, 본인이 무죄인 게 확실하면은 특검 받는 게 나오는 거잖아. 경찰이 이 정도로 나오면은.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법과 원칙을 맨날 따른다며, 법과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을 불기소한 게 정당한지를 따져보자라는 거지. 근데 특검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한당이나 김기현이나 그 검찰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언론도 특검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의 얘기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고 언론이 이걸 받아쓰고 있는데 정말 선거 개입 그렇게 따지면 선거 개입은 검찰이 하고 있다는 거지. 왜냐 자기는 분명히 선거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선거 나가기 6개월 전에 자기를 1년 반 동안 묵혀놨던 수사를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시켜가지고 자기가 수사 중이니까 명예퇴직도 못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 아니냐고. 네 정말 맞는 말이죠. 검찰을 시켜가지고 당장 그 휴대폰이랑 유류품 다 빼돌리고 유서까지 다 빼돌리고 그러고 나서 본인은 예식장 가서 2시간 장례식장 가서 2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훌륭한 수사관이었다고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나 그 검찰 수사관들 내부에서 뭐 하자는 거야 저거? 아니 그렇게 혹독하게 수사해놓고 괴롭혀놓고서는 죽은 다음에 울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관들은 들고 일어나겠지. 그 사람하고 수사관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윤석열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면서 왜 형이 왜 죽었는지 밝히라면서 막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항의하고. 근데 백원우 그 비서관이 갔을 때는 그 분의 그 아내분이 진짜 백원우 그 비서관을 붙들고 오열을 해요. 진짜 머리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유족들은 빨리 휴대폰이랑 그 유서랑 유류품 다 빨리 반환했으면 좋겠다고. 왜냐 검찰이 이거 절도해 간 거잖아. 언제 어떻게 증거가 없어질지 모르고 검찰이 숨길지 모르기 때문에 유족들도 빨리 그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사실상 이 검찰의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유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와서 검찰의 그 가져간 그 증거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지금 또 하나 폭로한 게 2년 전에 그리고 오마이뉴스에도 나왔죠. 2년 전에 그 청와대 행정관이 군 그 기밀 자료 잊어버렸잖아요. 놀이터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기무사에다가 대통령의 인사 자료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으름장 갔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딱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거든. 이 윤철러 하는 거 보면은 마치 무슨 아프리카나 남미의 무슨 저기 폭군 독재자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청와대에서 고민영 대변인이 그랬죠.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된 거 알고 있지? 12월 1일부터 기억해.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인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분위기 감지한 것 같죠. 제 생각엔 여기서 검찰이 더 나간다,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청와대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저께 정말 빵 터지고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죠. 황교안이 나경원을 결국 쳐냈네요. 예, 원칙대로 인기 끝났다. 불신임 카드 썼죠.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경원이 허를 찔렀어. 왜냐면 나경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기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 꼼수가 있었거든. 나경원이 어저께 의원들 앞에서 지금 굉장히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자의 꼼수를 간파한 황교안이 급하게 1시 반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4시에 전원 찬성이 진짜 중요해. 전원 찬성으로 불신임이 됐어요. 그래서 나경원은 내일 끝까지 어쨌든 오늘 끝까지 이제 의원들한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하는데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이 전원으로 다 불신임했는데 나경원이 무슨 수로 할 거야. 네, 지금 이 사실은 나경원이 차지하는 이 위치라는 게 나경원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세력이 있는 건데 황교안이 오죽했으면 쳐냈을까. 그러니까 황교안 같이 이렇게 약간 아둔하고 바보 같지만 한 길만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경원 같이 현란하게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너 수없이 뒤통수를 맞아봤잖아.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나경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이 여자랑 있어서는 내가 같이 갈 수 없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선빵 날린 거죠. 아무리 서로 계파가 달라도 서로 인간적으로 신뢰하면 같이 갈 수 있는데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배신당할 게 뻔한데 그냥 미리 쳐낸 거죠. 지금 이렇게 나경원의 이 부류와 이 세력들을 쳐내면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은 자기의 이 체제를 굳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잘 버티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우직하게 한 길을 와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반시까지 해가면서 자기 나름의 그 자리매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저께 하는 거 보면서. 이 여자의 성격을 예상해 보는데 여기저기 전화 막 돌리고